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15년 전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헤어졌어요. 오랫동안 같이 살던 부부도 한순간에 갈라서는 건 드문 일도 아니지만 제가 파혼한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도무지 안 돼서요. 제가 이해심이 너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외모, 재력, 성격, 삼박자가 골고루 완벽했던 남자친구였지만 그 남자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도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아니 돈 벌어다 주는 머슴에 가까웠다고 봐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신입사원 워크숍이었어요. 낯선 장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남자 또박또박 발표를 준비하고 팀원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그 사람이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왔어요. 흰 셔츠 소매를 가지런히 걷어붙인 모습, 대답을 할 땐 반드시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묘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분위기. 딱히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꽤 깊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워크숍 내내 같은 조로 묶이게 됐어요.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워크숍이 끝난 뒤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다른 부서였지만 같은 신입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컸어요. 실적 압박, 까다로운 상사, 끝없는 야근.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2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슬슬 결혼 의사를 내비치더라고요. 둘 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경제적인 배경은 평범했지만 그만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자 했죠. 연봉도 비슷했고 소비 습관이나 일에 대한 태도도 잘 맞았어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죠. 커리어를 더 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남자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남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였어요. 아빠는 평소에 결혼할 사람은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사랑을 많이 받고 커야 상대방에게도 베풀 수 있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은 제 남자친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분 다 지방에 계십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크게 지으셨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다 처분하시고 지금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7년 터울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지방에선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제 자취방에서 잠시 머무르는 중입니다. 자네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닌데 누나분은 왜 독립을 안 하고 자네랑 같이 지내고 있나? 누나는 어렸을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어서 학업이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대학교를 조금 늦게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자격증도 땄고 여기저기 면접 보는 중입니다. 그럼 자네랑 우리 지은이랑 결혼하면 누나는 어떻게 하고? 그건 걱정 마십시오. 결혼은 지은이랑 저 둘이 하는 거니 누나는 자연스럽게 독립할 것 같습니다. 자네도 귀한 아들이겠지만 내 딸도 애지중지 키웠으니 이것저것 캐묻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게나.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식사를 마치고 며칠 뒤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잘 퇴근했니? 아빠,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그래, 고생했다. 그 현우라는 친구 말도 잘하고 참 괜찮더라. 그치? 나도 처음에 딱 그 느낌이었어. 근데 누나랑 같이 산다 그랬지? 음, 아직 같이 지내고 있어. 뭐, 상황이야 있을 수 있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게 이어지진 않겠지?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오빠도 신혼집은 우리 둘만 살아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 그래, 뭐 아빠가 괜한 걱정일 수도 있는데 사람 일은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 지은이 네가 잘 살펴보거라. 알겠어, 걱정 마, 아빠. 그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천천히 결정해라. 아빠는 네 편이야. 아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촉이었을까요? 유난히 남자친구의 누나를 신경 쓰시더라고요. 아빠는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희 부부에게 신세질까 염려하셨어요. 워낙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었기에 그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신혼집에 시누이 동거라뇨. 그리고 얼마 뒤 지방에 살고 계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첫인사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한우 세트에 비싼 과일,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백화점 상품권까지 직접 하나하나 다 준비하셔서 제 손에 들려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준비하셨다던 식탁 위엔 생각보다 단출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찬통 그대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서운했어요.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인데 어떻게 싫은 티를 내겠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힘드셔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분은 대화의 80% 정도를 딸 이야기만 하셨어요. 집은 어디로 알아보고 있어? 회사 가까운 영등포 쪽에 알아볼 생각이에요. 조금 좁게 시작하더라도 대출은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뭐 둘 다 좋은 직장 다니니 아파트 마련은 금방이겠네. 그나저나 우리 딸은 언제 시집 가나? 현우야 어렸을 때 의젓해서 걱정이 안 됐지만 딸내미는 워낙 귀하게 커서 취직이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어머니, 지은이한테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할 게 뭐가 있어? 둘이 알아서들 잘하겠지. 너도 네 누나 걱정 좀 해봐라. 누나가 어릴 때부터 허약해서 꼭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대학교도 겨우 졸업했는데 자격증 딴다고 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 어린 것이 현우 없으면 서울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딸 자랑이 많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말씀하시는 걸 자꾸 곱씹어 보면 누가 봐도 아들과 딸 사이에 벽이 있더라고요. 관심의 방향, 말투, 애정 표현, 모든 게 다 누나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이젠 익숙하다는 듯 무심한 남친의 태도까지. 이건 아니다 싶어 남친에게 물어봤죠. 현우 씨, 솔직히 오늘 저녁 자리 좀 이상했어. 우리 결혼 얘기하러 간 줄 알았는데 계속 누나 얘기만 하시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사실 막내딸인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랑 그쪽 친척들에게 엄청 구박을 받았나 봐. 외할머니는 딸만 넷을 낳으셨고 막내인 엄마마저 딸이라는 이유로 외할머니한테조차도 사랑을 못 받으셨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누나는 본인처럼은 살게 안 하겠다면서 어릴 때부터 귀하게 키우셨어. 그래도 우리 나이가 곧 있으면 30대인데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누나가 어릴 때 몸이 좀 허약했어.
한 번은 잘못 먹고 체했는지 눈이 뒤집혀서 급하게 응급실 간 적도 있어. 누나를 잃을 뻔한 경험 때문인지 부모님께서는 누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 부모님이 누나를 애지중지하시는 거 나는 이해돼. 누나도 나에게 그만큼 잘해주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해. 어릴 때 다툰 적이 한 번도 없어. 현우 씨 결혼하면 누나는 괜찮으시겠어? 누나도 슬슬 나 없이 사는 연습해야지. 언제까지 가족 품에 있겠어? 혹시 누나가 독립 못하더라도 부모님도 아직 일하고 계시고 지은이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이어서 대우받았다는 얘긴 들었어도 딸이라 애지중지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자기 누나는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죠.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도 있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여태까지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자식 농사를 일궜는지 내내 성토하시더라고요. 지은이도 참 예쁘지만 우리 현우도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어렵게 키웠어요. 머리는 얼마나 똑똑하던지 다른 애들 학원 다니고 과외 다녀도 우리 현우는 혼자 할 수 있다면서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갔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수재였어요. 대학교 때는 어찌나 여자애들이 따라다니던지 연애한다고 공부 망칠까 싶어 제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단속했는지 몰라요. 그 덕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은이는 좋겠네. 좋은 남자 물어서 이제 노후까지는 아무 걱정 없겠어. 얘기를 들으시던 저희 아버지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딸이라면 껌뻑 죽는 저희 아버지 성격상 금방이라도 큰 소리가 날 것 같았어요. 저도 헛기침을 하며 아버지 손을 식탁 아래에서 꼭 잡아드렸어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그만 좀 하시라고 말려서 망정이지 조금만 더 있었음 큰일 날 뻔도 했었죠. 게다가 귀하게 큰 아들이라며 예단도 과하게 요구하시더군요. 딸 핑계를 대시면서요. 저희 자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애가 깊어서 우리 현우 장가가면 이젠 딸 걱정이에요. 사돈 댁에서 그나마 위로를 해주시면 부모로서 걱정이 덜할 것 같네요. 큰 건 아니고 우리 딸 면허는 땄는데 운전이 아직 서툴러요. 그렇다고 저 나이에 중고차를 몰 수도 없고 작은 승용차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현우 어머님, 일전에 아이들이 양가 지원은 크게 안 바란다고 얘기했어서 예단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갑자기 요구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예단 요구하실 거면 집 마련할 때 어느 정도 보태주실 건지요? 지금 현우 있는 오피스텔 처분하고 현금 들고 있는 거 합치면 2억 4천 정도는 마련할 수 있네요. 현우 적금 붓고 있던 것도 제가 들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집이랑 예단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차차 얘기하시고 식 날짜부터 얘기하시죠.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께선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제가 그냥 시댁의 과한 요구 한 번만 참으면 될 것 같았어요. 남친도 저도 수입은 남부럽지 않았기에 승용차 한 대 정도는 해줄 수 있었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친이 너무 좋았거든요. 막내딸 걱정하시는 부모님에게 이 남자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설득하느라 혼났어요. 사실 설득보단 시위에 더 가까웠죠. 현우 씨 어머니께서 현우 씨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아빠. 그리고 남친도 결혼하면 시댁에 선 그을 거래. 아빠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현우 괜찮은 사람인 거 알지?
요새 어느 남자가 장인장모 될 사람에게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하지만 아빠 입장도 생각해줘. 아빠가 얘기했지. 가정 환경도 중요하다고. 아무리 고생하셨다지만 현우보다 사돈 아가씨만 너무 챙기는 것 같다. 그리고 분명 너희 둘이 미리 얘기한 게 있을 텐데 사돈이 예단 얘기를 하시다니.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승용차를 말이야. 너희랑 얘기는 됐던 거야? 아니야, 아빠. 나도 깜짝 놀랐어. 현우 씨도 몰랐대. 근데 어머님 너무 프라이드 강하신 분이라 그렇다고 넘겨줘. 현우 씨랑 나 많이 버는 거 아빠도 알잖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나 현우 씨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저렇게 잘 맞는 사람 또 어떻게 만나겠어? 아빠가 한 번만 져주면 안 돼? 혹여 딸이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집을 알아볼 때였어요. 반차를 내고 남자친구와 둘이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어요. 때마침 남자친구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서 집 보는 걸 도와준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와 사귄 2년여 동안 한 번도 남자친구 자취방에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더욱이 누나분은 상견례 자리 말곤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었죠. 저도 부동산엔 문외한이라 식사도 할 겸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양가 어른들과 함께 만났던 때와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제가 자기 남동생을 뺏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좀 쌀쌀맞더라고요. 왜 여자들의 촉 있잖아요. 잘해주는 척 말은 걸지만 그 뒤에 감춰진 서늘한 느낌 말이에요. 게다가 집 보는 걸 도와주겠다던 사람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이왕 대출받는 거 조금만 더 써서 방 4개짜리로 알아보는 게 어때? 요새는 넓은 집이 대세라잖아. 연예인들 집도 보니까 될 걸 같고 좋더만. 나도 자주 놀러 올 건데 너희랑 한 방을 쓸 순 없잖아? 부부 침실, 드레스룸, 현우는 운동까지 하니까 방이 4개는 있어야겠네. 그 여자는 굳어져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장난이라며 왜 이렇게 심각하냐대요. 아무리 장난이라도 신혼집 알아보는 자리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현우 씨의 대처였어요. 그 여자가 말할 때마다 아, 그건 그렇지 하며 은근슬쩍 동의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는 누나 때문에 집은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식사도 취소했어요. 그리고 남친하고 대판 싸웠죠. 현우 씨, 누나, 내가 초면이라 무례하게 대하긴 그래서 많이 참았어. 근데 오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살 집 보는데 왜 자기가 살 것처럼 이것저것 간섭하냐고. 그리고 나랑 언제부터 친했다고 집에 자주 놀러 온다는 거야? 진짜 놀러 오고 싶으면 적어도 내 동의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우 씨도 누나가 그러면 딱 잘라 말했어야지. 거기서 고개만 끄덕거리면 어떡해? 지은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도 누나한테 오늘 좀 심했던 거 아니야? 누나는 그래도 자기 시간 내서 우리 도와준다고 일부러 발품까지 팔았는데 표정에서 네 기분 다 드러나더라. 누나가 얼마나 무안했겠어? 누나 입장에선 내가 어떤 집에 살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 그리고 자기 방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누나가 진심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풀려고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네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정말 농담하신 거 맞아? 여태까지 혼자 계셨던 적 없다며. 현우 씨 나한테 결혼 얘기 꺼낼 때 누나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한 거 기억나?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그럼 내가 누나까지 데리고 살자고 하겠어? 내가 자기네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 그럴 일은 없다고. 내 가족한테 누가 그러면 나도 결혼 허락 못해.
너 요새 너무 예민해. 회사 일 바빠서 그런 거야? 지은이가 이번엔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남친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극구 부인했어요. 남친의 완강한 부인에 저도 결혼 준비로 예민해져서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나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은 찔렸는지 남친 입에서 누나 얘기는 한동안 잠잠했죠. 어쨌든 식 날짜도 정해지니 식장 예약, 스드메, 신혼여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더군요.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까지 알아보게 되자 우리의 결혼이 진짜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친과 저녁 식사 도중 남친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몰래 뒤따라가 엿들었죠. 얼핏 들리는 통화 내용은 돈 관련 내용이었어요. 누나, 나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빠듯한 거 알잖아. 그리고 날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 돈을 벌써 다 써버리면 어떡해? 일단 나 지은이랑 식사해야 되니까 이따가 집에 가서 붙여줄게. 정 급하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던지.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돈을 빌려주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당장 남친을 붙잡아 추궁했죠. 남친이 자백한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저 몰래 돈을 빌려주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얘기했었잖아.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허약했다고. 그래서 공부도 늦었고. 하필 부모님 하시던 농사도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어서 한동안은 집안 사정이 어려웠었어. 누나는 그때 겪었던 가난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한동안 방 안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었어. 은둔형 외톨이였지. 그때 나는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같은 일을 했었어.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누나가 너무 불쌍해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푼돈 조금씩 쥐어줬는데 어쩌다 보니 매달 용돈처럼 주게 됐어. 죽어라 공부해서 장학금이 나오면 누나 생활비 쓰라고 주기도 하고. 하지만 누나 곧 취업할 거니까 우리 결혼하면 앞으로 경제적인 건 너한테 숨김없이 오픈할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 얘기를 듣고서야 그 여자가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의 평생 돈줄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대학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여자는 지방의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준비했다던 자격증도 엑셀 같은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때 조금 머리가 아파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여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게다가 우리의 결혼이 확실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어머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지은아, 현우 누나 현지 말이야. 말수도 없고 예민한 애야. 어렸을 때 혼자 놀게 냅뒀다가 뭘 잘못 먹었는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나는 현지한테 험한 일, 굳은 일 절대 안 시켰어. 그래서 현지가 나이가 차도록 혼자서는 뭘 잘 못해. 가스불도 무섭다고 못 켜고 택배도 못 받아. 배달 음식도 혼자 있을 땐 절대 시켜 먹지 못하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 결혼하면 현지 좀 거두어주면 좋겠구나. 어머니, 그래도 저희 신혼인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우 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언니는 여태까지 경제활동 해본 적이 없다면서요? 저희랑 같이 살면 더 자립하기 어려울 거예요. 언니도 홀로서기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어차피 너희 집 마련하는 거 현우랑 현지 사는 오피스텔 지분도 좀 들어가잖아? 그 정도면 방 한 칸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그건 안 되겠어요. 이미 집도 저희 형편에 맞게 작은 집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언니 쓸 방을 마련하긴 힘들 것 같아요. 평생 같이 살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시집 갈 때만이라도 돌봐주면 안 되겠니? 그때까지만 돌봐주면 그 보답으로 콩밭도 너희 명예로 돌려주마. 아니요, 어머님. 이미 현우 씨랑도 약속했고요. 그건 안 되겠어요. 현지 언니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라면 오피스텔 보증금까진 마련해드릴 수 있어요. 그게 모자라다면 6개월간 월세 정도 지원까지요. 그 이후엔 저희도 더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치고 바로 남친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죠. 분명 누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근데 왜 어머님은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야? 현우 씨는 알고 있었어? 지은아, 나도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지. 엄마는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러시지? 내가 엄마한테 따끔히 얘기할게. 차라리 자기가 우리 누나랑 같이 만나서 얘기할래? 나는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편할 테지만 자기는 그래도 남이니까 누나가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겠지. 현우 씨와 저는 즉시 누나를 만나러 갔어요. 언니, 다름이 아니고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더러 언니랑 같이 동거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언니가 어머님한테 대신 말해달라고 하신 거 아니죠? 어차피 가족 될 거니까 올케라고 부를게. 올케, 우리 엄마가 나 어떻게 키우신지는 들었지? 나 아직 세상 살아가는 거 잘 모른단 말이야. 여태까지 현우가 나 키우다시피 했어. 솔직히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나긴 하지만 현우는 나한테 오빠나 다름없다고. 나는 아직 혼자 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올케 아니었으면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살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결혼한다니. 내 입장에서도 좀 무리라고 생각 들지 않아? 그래,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니까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할게. 그냥 나 시집 갈 때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둘이 맞벌이하면 집안일 도와줄 사람 필요하긴 하잖아.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집안 살림은 맡아서 해줄 수 있어. 올케도 좋게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언니, 그건 어려워요. 언니도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언니 시집 갈 때 남편의 가족이랑 신혼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문제지. 올케는 직장도 번듯하잖아.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좋은 직장에서는 전문대라고 나를 써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부모도 모시고 사는 며느리 많은데 그냥 나를 시부모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면 안 돼? 시부모라고 생각하면 더 안 되죠. 아무리 살림을 도와주신다 한들 제가 맘 편히 언니에게 청소해달라, 설거지해달라 얘기할 수나 있겠어요? 언니, 정말 동거는 어렵겠어요. 현우 씨한테 들어보니 여태까지 남동생한테 생활비 타서 썼다면서요.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시면 저희 결혼자금에서 조금은 빼드릴 수 있어요.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해드릴 테니 언니도 혼자 생활하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현우랑 나랑은 한 핏줄인데 현우가 돈 벌어오는 거 나도 좀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사이 얼마나 돈독한지 올케도 알잖아. 올케는 현우랑 결혼만 안 했어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나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지. 올케 없었을 땐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다고. 언니, 이제 저희 결혼식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언니도 계획은 세우셔야 돼요. 정 어려우시면 식 올리고 월세 반년 정도 지원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현우 씨도 우리 입장 언니에게 설명해줘. 그래, 누나. 우리 얘기 다 끝냈어. 누나도 더 이상 나만 의지하면 안 돼. 점점 더 버릇된다고. 우리 신혼 누구보다 단란하게 보내고 싶고, 나이 더 들기 전에 이세도 가져야 해. 우리 모은 돈은 이미 다 쓸 계획이 있는 돈이라고. 누나한테 시집 갈 때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어. 남친도 단호하게 얘기했고,
그 여자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과 살던 오피스텔에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겠다며 예비 시부모님 댁으로 짐을 옮기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순순히 물러서길래 다행이다 했죠. 며칠 뒤 약속했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찾으러 은행에 방문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적금을 깨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갑자기 쓰러졌다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현지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상심해서 저러니? 너희랑 얘기한 뒤로 더 이상 너희 얼굴 못 보겠다면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애가 며칠 못 먹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구나. 현우 너도 여자한테 미쳐서 네 누나 저렇게 등한시하면 되니? 네 누나가 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저희의 통보 후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는지 일주일 넘게 식음을 전폐했대요. 식음을 전폐할 생각이면 그 노력으로 본인 살 길 마련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남친도 친누나가 쓰러져 버리니 적잖이 충격받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결혼 준비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었고 저는 죽어도 그 여자와 동거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남친에게도 대놓고 누나와 나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엄포를 놨죠.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업자한테서 최종 점검 한번 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업무가 바빠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남친에게 다녀오라고 했죠. 하지만 큰돈 들인 인테리어니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을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재빨리 마감하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글쎄 그 자리에 어머님과 남친, 그리고 그 여자가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신혼집에 아예 그 여자가 쓸 침대와 가구까지 배달시켰더라고요. 현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택배들은 뭐고? 지은아, 잠시만 둘이 얘기 좀 하자. 남친은 지 누나가 불쌍했는지 이제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누나가 아무래도 정말 혼자서는 자신이 없나 봐. 내가 2배로 노력할 테니까 지은이 네가 나를 봐서라도 우리 누나 허락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매정하게 대하면 누나 진짜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누나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한 번만 부탁할게, 지은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현우 씨,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잊었어? 내가 많이 양보해서 적금까지 깨서 오피스텔 보증금도 마련해줬잖아. 이건 처음에 했던 약속과는 다르잖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지은아, 누나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래, 지은아. 왜 너만 생각하니?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너 정말 매정한 년이었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잖니. 평생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집 갈 때만 부탁했잖니. 너는 그리 무슨 대단한 신혼살이 한다고 유세니? 막말로 너희 결혼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아니? 내가 우리 애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가족을 파탄내려고 해? 현우랑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보답도 섭섭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 왜 고집을 부리고 그래? 서울대학교 나와서 똑똑하다 했더니 맹꽁이 같은 년이었구만. 저는 처음부터 남친에게 누나와 동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남친도 저에게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장담했기에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저도 남친이 가족을 얼마나 위하는지 알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도와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소중한 적금도 깬 거였어요. 자기가 나한테 결혼을 조를 땐 온갖 약속을 하며 호언장담하더니 제가 조금씩 양보해주니까 결국 자기 누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보죠?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말을 저렇게 바꾸니 저를 바보 천치로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었죠. 제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면전에서 멍청하다 욕하면서 자기네 식구 떠넘기겠어요?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아, 이 결혼 못하겠구나. 접어야겠다. 하지만 2년간 제가 들인 시간, 돈,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바친 헌신이 갑자기 아깝더군요. 그래서 제가 받은 대접 다시 베풀어주기로 다짐했어요. 어머님, 알겠어요. 현우 씨랑 어머님이 언니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그래요, 언니, 우리 셋이 같이 살아봐요. 살다 보면 맞춰지겠죠. 이왕이면 제일 넓은 방을 언니가 쓰세요. 어차피 저희 야근하면 집에서 잠자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저희가 작은 방 쓸게요. 지은아, 그게 정말이야? 너무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누나도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주면 금방 독립해서 나갈 거야. 정말 너무 고마워. 고맙긴. 현우 씨 고마워할 필요 없어. 식음을 전폐했다던 그 여자는 저의 허락에 금세 밝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머님도 고맙다고 생각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아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제일 먼저 저는 회사에 남자친구 몰래 사직서를 썼어요. 제가 같이 일하던 팀장님과 인사팀장님, 저까지 3명은 마치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특히 인사팀장님도 시댁과는 사이가 안 좋았는지 남친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니 제 일처럼 화내주시더라고요.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 덕에 저의 퇴직을 비밀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한테 저의 파혼 결심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많이 혼날 줄 알았지만 아빠는 네가 그럴 줄 알았다며 역시 내 딸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현우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말은 안 했지만 아빠도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요. 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견례할 때 너무 긴장해서 캐치하지 못했지만 그 여자가 저를 너무 많이 의식해서 정말 온의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란. 마음을 정하니까 오히려 막장으로 행동하기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아예 혼수도 그 여자랑 같이 셋이서 보러 다녔어요. 옳게 우리 셋이 쓰려면 냉장고는 제일 큰 거로 해야겠지? 그리고 나 면접 보려면 스타일러도 필요할 것 같아. 청소도 요새 로봇 청소기가 다 해준다는데. 아참, 그리고 요샌 식기세척기도 잘 나온다더라고. 대용량으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참, 살림은 눈치 보여서 자기가 도맡아 해준다더니 가전제품 볼 땐 지가 결혼하는 것 마냥 푼수처럼 좋아하더군요. 그래요, 언니. 어차피 맞벌이니까 바쁘잖아요. 언니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골라봐요. 현우 씨, 아예 언니한테 맡기자. 그래, 지은아 좋은 생각이다. 쓰다가 필요하면 또 바꾸면 되지. 그래도 누나가 꼼꼼해서 고르는 건 잘해. 아참, 현우 씨,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엄마 동창들이랑 다낭 갔다 오고 온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카드를 잘못 들었지 뭐야. 현우 씨가 계산 좀 해줄래? 우리 재산 합치면 그때 정산하자. 제가 지 누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지 그 바보놈은 한치의 의심도 없더라고요.
예단으로 말했던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핑계를 대며 남친이 계약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했고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손대지도 못할 거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집, 혼수, 스드메, 식장 모두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이젠 정말 식만 올리면 됐죠. 청첩장도 참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어차피 볼 사람은 그쪽 가족 말고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퇴선날이 되었고 식장을 취소한 뒤 그의 주변에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마침 전 남친은 부모님 일받을 게 있다면서 연차를 써서 제가 회사 밖을 나가는 건 보지 못했죠.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지. 편지라고 해야 할까 포스트잇 한 장만 달랑 남기기는 했어요. 현우 씨,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누나랑 잘 살아봐. 두 사람 앞길에서 내가 사라져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화이팅! 저는 바로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부모님이 계신 경기도로 이사했어요. 근데 부모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3년 동안은 꾸준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2년쯤 지났을 때 꾸준히 연락하는 그의 모습에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겪어보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다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연애를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회사를 관두고 저는 따로 사업자를 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지냈죠. 그러다가 그 남자가 잊혀질 무렵 당시 인사팀장님이 좋은 남자도 소개시켜줬어요. 아, 물론 누나가 없는 남자로 말이에요. 지금은 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둘 생겼어요. 지금 남편은 저한테 엄청 다정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저한테만 다정해요. 시댁 식구 엮일 일이 있으면 중간에서 칼같이 막아주기도 하고요. 시부모님도 남편 성격 아니까 무리한 요구도 안 하세요. 저도 그만큼 잘하게 되고요. 제 동기들 중 몇 명은 아직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전 남친도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아도 전 남친 소식이 들려온답니다. 그래도 결혼에 성공했다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매달릴 땐 언제고 결혼했다니. 처음엔 좀 괘씸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더군요. 저랑 그렇게 요란하게 연애할 땐 언제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아무튼 그 여자분 얘기도 들어보니 전 남친은 아직도 누나한테 돈을 갖다 바친다나 봐요. 저랑 파혼의 충격이 컸는지 자기 누나는 바로 부모님에게 보내버렸대요. 그렇지만 여전히 프라이드 높으신 시부모에게 꽤나 잡혀 사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엔 이혼 얘기도 왔다 갔다 했다네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남자친구 술만 마시면 저를 그렇게 찾는다네요. 자기가 살면서 한 가장 큰 실수가 저랑 헤어진 거라고 하대요. 결혼한 여자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고소하네요. 제가 만약 그때 거부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그 자리는 제 자리였겠죠. 저도 이제 정말로 남편이 아닌 제 편을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살면서 아니다 싶을 땐 욕을 먹더라도 제 할 말은 다 하며 사는 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땐 잠시 길을 헤맸지만 조금 더 단단해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